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1번까지 하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 2번과 3번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2번. 다음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환소수와 순환마디를 배웠습니다. 자, 먼저 1번 순환소수 0.4444 지금 4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4다. 그러면 간단히 나타내면 0.4하고 4 위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2번 0.384, 384, 384 계속되네요. 그럼 여러분 순환마디는 뭔 것 같아요? 384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간단히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0.384 해서 어디다가 점을 찍으면 될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순환마디의 양 끝에 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필요한 장비를 가져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수기로 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자, 0.384 하고 는이 아니죠. 요거는 아닙니다. 자, 계속 384, 384 계속 된다. 그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순환마디는 38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3 위에 그리고 4 위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0.7261161 이렇게 계속되네요. 그러면 순환마디는 뭡니까? 그렇죠. 순환마디는 61입니다. 이게 순환마디예요. 그리고 이걸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간단히 나타낸다? 0.7261이 순환마디니까 순환마디 양끝 6과 1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야구 경기에서 8타수 4안타를 친 선수의 타율은 0.375로 나타내고 반으로 접은 색종이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유리수는 경우에 따라 소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하고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하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수 표현 또는 분수 표현이 더 편리한 경우를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게 편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를 먹을 때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또는 8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는 게 편해? 그렇죠. 3명이 나누어 먹는다. 그러면 전체 양을 3명이 나누어 먹으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3분의 1 또는 8명이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8분의 1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그거를 우리가 굳이 0.34만큼 먹는다, 0.7만큼 먹는다. 0.7 생각만 해도 우리가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때는 소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야구 선수의 타율도 소수로 표현하는 것이 편하고요. 또 시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5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35초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1분과 3분의 1초 이런 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1분과 3분의 1초 3분의 1초 갑자기 생각이 안 된다. 3분의 1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가 시간은 분수로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분수로 표현하는 게 편한지 어떤 때는 소수로 표현하는 게 편한지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더 편한 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개념 열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잠이 오지만 자, 수업을 들어보세요. 다음은 유한소수 0.3, 0.57, 0.213을 각각 분수로 나타낸 다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분모의 소인수를 말하시오. 자, 0.3은 10분의 3이다. 그렇죠. 그리고 0.57은 100분의 57. 0.213은 1000분의 213이다. 자, 그러면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여서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지금 여기 분모 자리에 적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적을 수 있나요? 소인수 분해하는 거 알겠죠?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자, 바로 답을 확인할게요. 10은 뭡니까? 10은 2 곱하기 5. 그리고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10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0.3과 0.57과 0.213은 세 소수는 모두 유한소수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왜 이럴까요? 분모의 소인수는 전부 다 뭐다? 2나 5뿐이다. 그죠? 그럼 과연 다른 분수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5분의 1, 40분의 3에 대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5분의 1은 잠시만요.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적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분의 1을 유한소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일단 유한은 모르겠고 자, 일단 소수로 나타내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요. 1을 5로 나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다 라고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이면은 우리가 그걸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 5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각각 얼마를 곱한다? 그렇죠. 곱하기 2를 한다. 분모 분자 같이 곱해야 됩니다.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같이 곱하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고 분자는 2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10분의 2는 얼마다? 0.2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와 있네요. 40분의 3이다. 자, 40분의 3도 우리가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40을 소인수분해 할까요? 40을 소인수분해 하면 자,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지만 한번 더 해볼까? 40이다. 자, 소인수분해 하자. 40을 2로 나누면 몫은 20이고 또 2를 나누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시 방송사고였습니다. 자, 2로 나누면 몫이 10이 된다. 그 다음 또 2로 나누면 몫이 5다. 그러면 40을 소인수분해 한 결과는 그렇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 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10, 100, 1000, 만 같은 10의 거듭 제곱이 모양이 되면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2와 5를 곱하면 10인데 이거는 2가 2개 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2가 3개 있으니까. 자, 지금 다시 써볼게요. 2의 세제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2를 3번 곱했다. 거기에다가 5를 곱하고 분자는 3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5를 자리는 바꿔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어요.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3은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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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5 곱하
2 곱하기 2다.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3이다.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2와 5를 곱하면 10이잖아요. 요거는 10이 됐는데 여기 2와 2가 또 남아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에다가도 5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5를 곱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 길게 더 쓰고 5 하나 또 5 하나 결국은 요렇게 한 세트에서 10 요렇게 한 세트에서 또 10 그죠? 그러면 요 곱한 5 두 개는 분모만 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분자도 같이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정말 미안해요. 자꾸 방송사고가 나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10이 3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10의 세제곱, 즉 10의 세제곱, 1000이죠. 분자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5 하니까 75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1000분의 75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0.075가 된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살펴본 소수들이 모두 미안해요. 분수들이 모두 유한소수로 표현이 되는 것들은 분모에 어떤 소인수만 있었다? 2하고 5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2와 5가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껏 다른 2와 다른 5를 더 곱해서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으니까 분모에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소수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지? 자,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이 쳤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그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이 유한소수가 되는가? 분수 중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아래 위로 약분을 분모와 분자를 다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그것은 그 분수는 소수로 고치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2하고 5의 짝이 맞지 않더라도 2는 하나고 5는 두 개다. 그러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 2 하나씩을 곱해주면은 분모에 2와 5가 짝이 딱딱 맞잖아요. 그러면 10의 제곱 즉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점 2야 0이 아닌 숫자 몇 개가 나타날 거다? 2개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얘는 유한소수일까 아닐까를 물으면 뭐만 해보면 된다? 분수를 일단 먼저 기하분수로 만들고요. 왜냐하면 분모, 분자 약분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다 약분시켜서 기하분수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분모만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나눠보지 않더라도 얘는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나 5를 제외한 다른 소인수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3 또는 7, 11 이런 숫자가 이런 소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소수로 고쳤을 때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20분의 1은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다. 분모의 소인수가 뭐하고 뭐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여기 소인수분해 해놨네.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분모의 소인수는 2와 5뿐이다. 그래서 20분의 1은 만약에 소수로 고친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문제 4번 하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여러분이 일단 영상을 멈추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자, 멈추고요. 자, 그러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거는 친절하게 이미 기하분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분모를 소인수분해도 해놨네. 자,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 여기서 소인수는 2하고 5죠. 그렇지. 분모는 2하고 5분이니까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3이다. 자, 요거는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풀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분모에 3이 있어서요. 이거는 유한소수가 안 돼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분수는 지금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자, 기하분수는 뭡니까? 분모와 분자에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하분수예요. 그치? 자, 약분을 해볼까요? 33과 3은 약분이 됩니다. 그죠? 3으로 약분하면 1, 1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1.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다? 2하고 5밖에 없네. 그럼 이거는 뭐다? 그렇지. 유한소수가 된다. 그죠?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요. 2 곱하기 7분의 1이다. 잠시만요. 자, 2 곱하기 7분의 1이다. 이거는 분모에 7이 있다. 기하분수인데 분모에 7이 있네. 7이 있으면은 절대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72분의 5다. 이거는 마이너스, 여러분 부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호는 마이너스로 그냥 두면 되고요. 자, 72와 5는 이미 약분이 다 되었어요. 더 이상 약분할 건 없어요. 기하분수는 맞아. 그런데 72를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에 3이라는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140분의 21. 자, 이거는 여러분 소인수분해 했습니까? 소인수분해 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다 풀어봤죠? 선생님 요건 설명 안 합니다. 결과만 설명하겠습니다. 140분의 21은 14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자, 아직 못한 사람 요거 받아 적으세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분모가. 그리고 분자 21은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런데 분모와 분자 둘 다 7이 있네. 약분이 안 되었구나. 약분부터 하자. 약분을 딱 했더니 분모는 2의 제곱 곱하기 5, 분자는 3. 기하분수고 거기다가 분모의 소인수는 2하고 5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그렇지. 유한소수가 된다. 자, 그럼 유한소수가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이렇게 세 개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잠시만요. 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분의 1을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럼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죠? 1을 7로 나눈다. 그죠? 자, 그러면 1은 7로 못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0, 그리고 여기에 0을 하나 붙인다. 이제 그럼 10이 되었네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것은 1. 그러면 7이다. 7, 1은 7. 그죠? 그럼 나머지가 3이죠. 자, 3은 또 7로 나눌 수 없어요. 7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0을 붙이고 그 0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3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을 7 곱하기 얼마? 4. 4, 7, 28.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얼마다? 2다. 그죠? 또 2는 2를 7로 나눌 수 없어요. 2가 더 작은 수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에 또 0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 7, 14다. 그럼 얼마? 나머지가 6. 그죠? 또 0을 붙인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법으로 나눗셈을 하면 돼요. 자, 6이야. 그러면 얼마? 7, 8, 56이니까 8을 곱하면 얼마다? 56. 그래서 나머지가 4다. 또 못 나누네. 그러면 또 0을 붙이자. 그러면 이제는 얼마? 그렇지, 5. 7호 35니까 35. 그러면 나머지가 5다. 자, 또 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지? 7, 7, 49죠. 여기 0이 먼저 내려오고요. 그러면 50을 7로 나누면 7, 7, 49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1이야.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0을 붙여서 얼마? 1이 되겠죠. 몫이 또 1이 될 거고, 그럼 또 7이 될 거고, 나머지는 3이 될 거고, 여기 또 3이잖아. 똑같잖아. 그러면 또 여기 0을 붙이고, 가만히 보니까 1, 4, 2, 8, 5, 7, 1이니까 또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 2, 8, 5, 7, 또 1, 4, 2, 8, 5, 7. 자, 이런 규칙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여러분 그 규칙이 보입니까? 그죠? 가만히 보니까 7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순환소수가 되네. 어떤 순환소수가 된다? 1, 4, 2, 8, 5, 7이라는 순환 마디를 가진 0.142857이 된다. 순환소수 0.142857. 그죠?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노란 종이 모양의 박스가 있죠. 그 안에 7분의 1을 소수로 고쳤을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순환소수가 나온다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나눠요? 이거는 다행히 지금 몇 번 만에 순환마디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만에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6, 7번만 나누고 말지. 이게 만약에 100개, 20개가 되면 어떡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7로 나누잖아요. 7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나머지는 7보다 더 작은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맞죠? 여기서도 나머지가 3, 2, 6, 4, 5, 1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7보다 더 큰 수는 나머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몫이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7보다 작은 수만 나머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7번째 안에는 같은 수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7번만 나눠보면 순환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6번만 나눠봐도 순환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줄을 그을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무한소수가 되고 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먼저 앞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순환소수에서 순환마디 표현하는 거, 그지? 그리고 또 오늘 초반부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것,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반드시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다. 2나 5를 제외한 다른 수가 있으면 그것은 유한소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2와 5를 제외한 다른 수가 있는 건 그럼 뭔가? 그렇지, 그거는 순환소수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책을 한 장 넘겨볼게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그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분수를 소수로 고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가지. 그렇지?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소수. 그치?
그럼 선생님 비순환 소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나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왜? 비순환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먼저 가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였거든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거나 순환소수가 됩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절대 비순환, 즉 순환하지 않는, 되풀이도 되지 않는 무한소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아예 분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부터 문제 6번까지 수학 역량 기르기까지 여러분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수업이 굉장히 좀 산만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과 다르게 오늘은 태블릿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원시적인 방법으로 손으로 써가면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